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뒤에 사람 안 보여요? 1,000원짜리 몇 개라고. 이렇게 오래 세고 있어요? 빨리빨리 좀 해요, 좀. 다음 손님들 카트 다 찼어요. 1,000원짜리 동전은 다음에 좀 카드로 해주시거나 제발 빨리 세주세요. 돈보다 귀한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실 박영수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듣는 이 순간이 당신에게 행운의 순간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짜 부자의 마음처럼 당신의 하루가 넉넉하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도 동네 대형마트에 왔습니다. 장을 보러요.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어요. 천천히요. 다리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죠. 할인 코너에 먼저 갔습니다. 습관이에요. 평생 아껴 쓰며 살았거든요. 빨간 스티커 붙은 상품들을 봤어요. 달걀 한 판, 우유 한 팩, 빵 2봉지. 카트에 담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먹을 만했어요. 채소 코너로 갔어요. 시든 배추가 보였습니다. 반갑시더라고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 정도면 국 끓이기 괜찮겠네. 과일은 안 샀습니다. 비쌌거든요. 사과 한 알에 2,000원이 넘었어요. 예전엔 1,000원도 안 했는데 말이죠. 카트를 보니 초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카트는 가득한데 제 건 반도 안 찼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먹을 거니까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토요일 오후였거든요. 줄을 섰죠. 제일 끝이었습니다. 앞 사람들 카트를 봤어요.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과자도 가득했죠. 부러웠습니다. 솔직히요. 제 차례가 왔어요. 계산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표를 봤죠. 이정미라고 적혀 있었어요. 물건을 하나씩 꺼내 올렸습니다. 정미 씨가 바코드를 찍었어요. 빠르게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그런데 제 카트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약간 짜증 섞인 얼굴이었죠. 또 이런 손님이네 하는 표정 같았어요. 합계 13,500원입니다. 정미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뚝뚝했죠.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10년 넘게 쓴 거였죠. 열었습니다. 동전이 보였어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잔돈이 많았습니다. 종이 돈은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어요.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손이 떨렸거든요. 나이 들면 그래요. 소근육이 약해지죠. 1,000원, 2,000원. 중얼거리며 세었어요.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 씨가 제 손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입술을 삐죽 내밀었죠. 아버님, 정미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현금 계산은 옆 계산대로 부탁드릴게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민망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 네.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빨리 좀 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짜증이 묻어 있었죠. 손이 더 떨렸습니다.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굴러갔죠. 100원짜리 2개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주우려 했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쉽지 않았죠.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 계산대 직원이 와서 동전을 주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이름표엔 김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괜찮으세요? 지훈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친절한 말을 들은 것 같았죠. 고맙네. 제가 말했어요. 미안하구만. 동전을 다시 세었습니다. 부족했어요. 2,000원이 모자랐죠. 어떡하지? 카트를 다시 봤어요. 빵 한 봉지를 들었습니다. 이건 다음에 올 때 살게요. 정미 씨가 빵을 치웠어요. 아무 말 없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겨우 계산을 마쳤어요. 물건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뒤돌아 나가는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러니까 빨리 카드 쓰라는 거지. 맞아. 시간만 잡아먹어.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그냥 걸었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불었죠.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뒤에서 쳐다보더군. 민망했어요. 부끄러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드는 없었거든요. 현금만 쓰며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습니다. 맨 뒤 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마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일 또 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빵을 사야 했거든요. 하지만 내일은 다를 거예요.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준비냐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오래된 거였거든요. 바꿔야 하는데 아까웠죠.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달걀, 우유, 배추. 그게 전부였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반찬통 하나만 있었어요. 김치였습니다. 빵을 못 샀네. 후회가 됐어요. 내일 아침은 어떡하나 싶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낡은 소파였죠.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미 씨의 차가운 눈빛, 뒤 손님의 짜증 섞인 한숨, 굴러간 동전. 창피했지. 솔직히 인정했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다들 절 쳐다봤거든요. 아이고, 빨리 좀 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꾸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었죠. 열었습니다. 손녀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어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귀여운 얼굴이었죠.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관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내일 빵 사서 갖다 줘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손녀가 빵을 좋아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두꺼운 봉투가 보였습니다. 꺼내봤죠. 무거웠어요.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어요. 많았죠.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특별한 거였어요. 1년 동안 모은 거였죠. 용돈을 아끼고 아껴서요.
내일 가져가야지. 결심했습니다. 오 회장님께 드려야 했거든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이요. 왜 그렇게 봤을까? 정미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봤습니다. 동전으로 계산한 게 잘못인가요? 천천히 센 게 문제였나요? 하지만 화는 안 났어요. 이해했거든요. 바쁜 시간이었죠. 뒤에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도 서운하긴 하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조금은 상처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죠. 습관이었어요.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였죠. 두꺼운 봉투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요. 소중한 거였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해가 밝았죠.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마트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계산대를 봤습니다. 정미 씨가 보였어요. 오늘도 근무 중이었죠.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날 기억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기억할 겁니다. 어제 그 동전 할아버지로요. 하지만 계산대로 가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였죠. 실례합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오 회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오래전 약속이 있어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전해주시겠어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오신답니다.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누군가 빠르게 걸어왔어요. 오 회장이었죠. 아이고, 박 선생님.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어요. 정미 씨도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미 씨 시점으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정미입니다. 대형마트 계산원이에요. 3년째 일하고 있죠. 어제 그 할아버지가 기억났어요. 동전으로 계산하시던 분이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바쁜 시간이었거든요. 뒤에 손님도 많았고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했어요. 실적도 중요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또 오셨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카트가 없었어요. 손에 두꺼운 봉투만 들고 계셨죠. 뭐지? 궁금했습니다. 옆 계산원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저 할아버지 어제 그분 아니야? 맞아. 제가 대답했죠. 또 환불하러 오신 거 아니야? 수진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럴지도.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산대로 안 오시는 거예요. 안내 데스크로 가셨죠. 뭐 하시는 거지?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직원한테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한테 거는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회장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빠르게 걸어오셨죠. 급한 것 같았어요. 아이고, 박 선생님. 회장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 선생님이요? 회장님이 저 할아버지를 알고 계신다고요? 수진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 할아버지 누구야? 몰라. 저도 어리둥절했죠. 회장님이 할아버지 손을 잡으셨어요. 반갑게 악수하셨습니다. 정말 반가워 보였어요.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죠.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님도 오셨습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회장님이 할아버지를 사무실로 모시려 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봉투를 꺼내셨죠. 이게 뭡니까?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약속했잖습니까? 매년 보태드리겠다고.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올해 몫입니다. 회장님이 봉투를 받으셨어요. 열어보셨죠? 그리고 놀라셨습니다. 이게 500만 원이.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500만 원이요? 어제 그 할아버지가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계산기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회장님이 우리 쪽을 보셨어요. 손짓하셨습니다. 다들 이리 와봐요. 저와 수진이, 지훈 씨, 다른 직원들이 모였어요.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소개하셨어요. 이분이요. 우리 지역 장학사업 시작할 때 1억을 기부하신 분이에요. 1억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가 1억을요? 그때도 이름 밝히지 말라 하셨잖아요.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익명으로 하시겠다고.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저는 어제가 떠올랐어요. 동전 세시던 할아버지. 물건 내려놓으시던 모습. 제 차가운 말투.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죠.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오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죠. 어제 동전 할아버지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을 거예요. 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또 몇 명을 도울 수 있겠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10년 전에 집을 팔아서 장학금을 만드신 겁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놀라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하시네요. 그냥 작은 집이었어요. 작은 집이라뇨.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집은 제가 40년 동안 일해서 산 거였죠.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팔았어요. 10년 전에요. 이유가 있었죠. 그때 우리 동네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부모들이 일용직으로 일했죠. 아이들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처럼 살면 안 되겠다고요.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만 나왔죠. 가난해서요. 평생 막노동하며 살았습니다.
다들 나처럼 못 배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1억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그 정도 받았죠. 전부 장학재단에 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까지 30명이 대학을 갔어요. 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뿌듯했거든요. 제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지금은 어디 사세요? 원룸 빌려서 살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하죠. 회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후회 없었거든요. 요즘 물가도 올랐다면서요. 저는 봉투를 다시 가리켰어요. 애들 장학금 좀 더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장님이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감사하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계산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돌아봤어요. 어제 그 계산원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정미 씨였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직원도 눈물을 훔쳤어요. 김지훈 씨였습니다. 어제 동전 주워준 그 직원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요. 정미 씨 앞에 섰죠?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제 일 말이에요. 정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바쁘셨잖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정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났죠. 저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정미 씨에게 건넸죠. 닦으세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정미 씨가 손수건을 받았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훈 씨도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고맙네. 저는 지훈 씨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제 동전 주워줘서 고마웠어. 아닙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저는 부끄러웠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를 높였죠. 다들 들으라고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에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정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집까지 파시고. 그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회장님이 거들었어요. 하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었죠. 맞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 때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62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컸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도 외국에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빈 방만 3개였어요. 웃으며 말했죠. 청소하기만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팔자고요. 그리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요. 원룸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아요.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었죠.
제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등록금 보탠 것 뿐이에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보고 있었죠. 선생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아니에요. 어릴 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못 갔어요. 집이 가난했거든요.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죠. 중학교는 꿈도 못 꿨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15살부터 일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공사판에서요.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땅 파는 일이었죠.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책 읽고 싶었죠. 친구들은 학교에 갔어요. 저는 일터에 갔죠.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나중에 돈 벌면 가난한 애들 도와주자고요. 그게 제 평생 꿈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꿈꿔온 거였죠. 40년 일하고 돈을 모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도 샀고요. 작은 집이었지만 제 집이었어요. 자랑스러웠죠. 평생 처음으로 가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생각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제 쓸 때가 됐다고요. 62이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였죠. 집 가지고 죽을 순 없었어요. 차라리 아이들한테 주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자고요. 회장님께 찾아갔어요. 장학재단 만들자고 했죠. 1억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회장님이 놀라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냐고요. 기억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놀랐죠. 집 한 돈이라고 했더니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제 돈이니까요. 그래서 시작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장학 사업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을 도왔어요. 대학 등록금을 줬죠. 그게 제일 보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명이 대학 갔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다들 잘 살고 있고요. 의사도 됐고, 선생님도 됐고, 공무원도 됐죠. 다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찾아와요. 저는 웃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라고요. 그럴 때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매년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봉투를 가리켰어요. 조금씩이라도요. 원룸 월세 내고 밥 사 먹고 남는 돈 모았어요. 1년에 500만 원 정도였죠. 적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한두 명은 도울 수 있잖아요. 회장님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쓸 때가 있어서요. 정미 씨가 다시 울었어요. 이번엔 소리 내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저는 정미 씨를 봤습니다. 기쁜 일인데요. 어제 제가 정미 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미 씨가 울먹였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할 일 한 것뿐이에요. 지훈 씨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어제 그 동전은? 아, 그거요?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 이야기 해드릴까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동전 있었잖아요. 네. 정미 씨가 대답했어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거요. 저는 말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은 상금이에요. 지난주였어요. 손녀 지은이가 전화했죠. 할아버지, 나 상 받았어. 그림 대회에서 1등 했대요. 상금으로 10,000원을 받았죠. 동전으로요.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동전 가방을 들고요. 할아버지, 이거 봐. 하면서요.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동전을 하나씩 세어봤죠. 1,000원짜리 7개, 500원짜리 6개였어요. 할아버지, 이 돈으로 뭐 사줘? 지은이가 말했어요. 내가 살게. 저는 감동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상금으로 할아버지한테 뭘 사준다고요? 그럼 과자 사줄래?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응.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같이 가자. 그래서 어제 마트에 간 거예요. 지은이 동전을 들고요. 그 돈으로 과자를 사려고요. 과자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10,000원으론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 돈을 보탰어야 했죠. 하지만 동전만 가져갔었어요. 지은이 돈이랑 섞이지 않게요. 그 돈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은이 상금이니까요. 정미 씨가 입을 막았어요. 아, 눈물이 또 났죠. 그런데 부족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내려놓았죠. 지은이한테 미안했어요. 돈이 모자라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에 와서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좀 모자랐다고요. 지은이가 울상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 아니야. 저는 웃었죠. 괜찮아. 다음에 또 상 받을게.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럼 더 많이 살 수 있지? 그래.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다음을 기약하자. 지훈 씨가 눈물을 훔쳤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래서 오늘 다시 온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돈 가지고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죠. 이제 빵 사려고요. 정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뭐요? 저는 놀랐어요. 빵이요. 정미 씨가 말했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제 돈으로요. 아니에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정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훈 씨도 거들었어요. 저도 뭐 사드릴게요. 손녀분한테 드릴 거요. 얘들아.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하지만 두 사람은 고집했어요. 결국 제가 졌죠.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정미 씨와 지훈 씨가 같이 빵을 골라줬어요. 맛있는 것들로요. 과자도 담아줬죠.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정미 씨가 말했어요. 손녀분한테 드리세요.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겠네요.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죠. 고마운 마음으로요. 할아버지, 지훈 씨가 물었어요. 다음에 또 오시죠? 물론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와요. 그럼 정미 씨가 말했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천천히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죠. 오 회장님이 직원들을 모으셨어요. 전체 회의였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진지한 분위기였죠. 박 선생님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계속하셨죠.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넉넉해야 진짜 부자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효율만 따지면 안 됩니다. 정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일이 생각난 것 같았죠. 손님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강조하셨어요. 사람이에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박 선생님처럼요. 돈이 없어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마트는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이 되겠습니다. 회장님이 선언하셨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같이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미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왜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정미 씨가 말했어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커피요? 저는 놀랐어요.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정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마트 안 카페로 갔습니다. 정미 씨가 커피를 샀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었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정미 씨가 의자를 빼줬어요.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정미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정말 죄송했어요. 어제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아니에요. 정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숫자로만 봤어요. 숫자요? 네. 빨리 처리해야 할 손님으로만요. 정미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정미 씨, 저는 정미 씨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바빴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죠. 정미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알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미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정미 씨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할아버지, 정미 씨가 불렀어요.
다음에 또 오시죠? 물론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와요. 그럼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정미 씨가 말했어요. 천천히 편하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미 씨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지내요. 마트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기분이 좋았죠. 손에 든 봉투를 받습니다. 정미 씨와 지훈 씨가 챙겨준 빵과 과자였어요. 지은이가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오늘은 내가 낼게요. 정미 씨가 계산할 때 제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덧붙였었죠. 잔돈은 다음 손님한테 주세요. 정미 씨가 놀랐었어요. 네. 다음 손님이 돈 모자라면요. 제가 설명했죠. 제 잔돈으로 보태주세요. 할아버지. 정미 씨가 울먹였어요. 정말요? 네.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어제 모자랐잖아요. 다음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정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오늘 좋은 일 했네. 뿌듯했습니다. 정미 씨와 지훈 씨를 만나서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깨달으면요. 오늘 그걸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러요. 입구에 들어서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계산대 옆에 액자가 걸려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봤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계산기로 잴 수 없습니다. 아래에 작게 적혀 있었어요. 박영수 어르신 말씀.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정미 씨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정미 씨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을요. 내가 언제?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사람을 계산기로 재면 안 된다고요. 부끄럽네요. 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미 씨가 말했어요. 저희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훈 씨도 왔어요.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일주일 만인데 오랜만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나도. 저는 2 사람을 봤습니다. 너희들 보고 싶었어. 장을 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요. 구경하듯이요. 마트가 달라 보였거든요. 계산대로 갔어요. 정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물건을 올렸어요. 이번엔 빵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거였죠. 합계 21,000원입니다. 정미 씨가 말했어요. 미소를 지으며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1장을 냈어요. 정미 씨가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여유로웠죠. 잔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정미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오시죠?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단골 마트인데. 지훈 씨가 봉투를 들어줬어요. 제가 들고 가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입구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지훈 씨가 봉투를 건네줬어요. 할아버지. 응?
이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 먼저 받는 마트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저는 지훈 씨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가 알아준 거지. 마트를 나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정미 씨와 지훈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으로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영수증엔 숫자만 찍히지만 인생엔 마음이 남는다. 그날의 잔돈 몇 푼이 사람의 값을 가르쳐 줬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죠.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 저는 가난합니다. 돈은 없어요. 하지만 부자예요. 마음은 넉넉하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빵과 과자가 들어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빵 샀어.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요? 와, 지은이가 기뻐했어요. 내일 가져다 줄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찍히지 않는 값들이 있어요. 마음, 배려, 존중, 사랑.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훨씬요. 저는 그걸 압니다. 평생 살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미 씨와 지훈 씨도 배웠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소파에 앉아 빵을 하나 꺼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내일 지은이한테 줘야지.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마트 가야겠다. 정미 씨와 지훈 씨를 보러요. 이제 그들은 제 친구니까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친구들이죠. 그게 제 진짜 재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도 넉넉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공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